이번 시간에는 시각 디자인 아이디어 구상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의 3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윤서 씨. 네. 다음 주 클라이언트 미팅 때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가져갈 게 없을까? 만날 거기서 거기라는 지적이 왔어요. 네. 아이디어 발상 특별한 거 없을까? 어디서 찾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아이디어 구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각 디자인 아이디어 구상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상법을 이용한 아이디어 구상은 다양한 발상 기법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다양한 접근 표현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을 통한 아이디어 구상은 문헌 조사 및 서적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유사 디자인의 문제점, 개선점 파악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구상을 컨셉트와 연계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발상법을 이용한 아이디어 구상과 자료 수집을 통한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선수학습으로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안 디자인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료 수집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도 확인해보죠. 오늘의 핵심 용어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스캠퍼,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아이디어 구상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주제에 구상하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본격적인 디자인이 시작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이디어 발상법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실습하며 직접 아이디어를 표면화하는 과정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디자이너분들은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매핑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고 방법은 아이디어를 드러내고 비교하며 분류하거나 결합하는 식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표면화하는데요.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나 당연시하던 생각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발상 기법을 통해 생각을 펼치면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접근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미 알고 있던 개념과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이디어를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창조됩니다. 사진을 찍거나 신문, 잡지를 읽는 것처럼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많은 활동과 경험을 하고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네, 부지런히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잘 분류해서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디자이너라면 꼭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 정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류별, 항목별로 분류하고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을 메모해 놓아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분들의 성공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강사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발상은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으로 발상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이 탄생합니다.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발상에 표현하였는가에 따라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은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잠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고 과정이 없으면 무의미할 뿐인데요. 창의성은 구체적인 발상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므로 잠재된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상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습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1953년 미국의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 개발된 집단 토의식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해야 합니다.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도록 하고 제한된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집단은 10명 정도가 이상적이지만 인원수의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단은 사회자, 기록자, 참가자로 구성하는데요. 참가자들이 표현한 모든 아이디어는 칠판이나 큰 종이에 적어 참여한 모든 사람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독일의 홀리제러가 창안한 방법으로 침묵 속에서 기록을 통해 진행합니다. 개인 사고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발상 기법이죠. 6명이 참가해 3개씩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5분 이내에 기입한다는 조건을 붙이기에 6, 3, 5 기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의 기본 원리는 브레인스토밍과 유사하지만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기록자가 집단의 아이디어를 기록하지만 브레인 라이팅은 개인 각자가 정해진 용지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록합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더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내성적이거나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우리말로 친화도 분석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기와기타 지로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해서 KJ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아이디어들을 펼쳐놓고 의미 있는 그룹으로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인드 매핑은 1971년 영국의 토니 부잔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해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의 그래픽적 변형으로 디자이너들이 주어진 문제와 주제 또는 관련된 영역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생각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확산적으로 사고하는 동시에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인드맵은 중심이 되는 용어나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나 콘셉트를 빠르게 그려주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탐구하기 위해 연상 과정에서는 계략적으로 표현하고 구체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스캠퍼는 브레인스토밍법을 고안한 오스본의 질문 리스트를 에이블이 간단하게 재구성하여 만든 창의적인 사고 기법입니다. 스캠퍼의 7가지 질문에 있는 핵심 단어를 보면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정체되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윤서 씨와 다양한 발상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디자인 1팀.
사회자가 브레인스토밍 시 지켜야 할 규칙과 목적, 소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모든 팀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각각의 아이디어는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주제가 적혀있는 종이에 붙여놓습니다. 강사님,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봤는데요.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사용해보죠. 이 방법은 아이디어들을 펼쳐놓고 의미 있는 그룹으로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먼저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벽면에 겹치지 않게 붙이고 내용을 점검하며 관련성을 찾습니다. 관련 있는 내용들은 그룹을 짓고 그룹의 이름과 특징을 메모에 붙입니다. 그룹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만 넣어야 하며 남은 것은 따로 모읍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며 팀원들과 토론으로 주제 표현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분류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입니다. 주제별로 잘 분류한 것 같군요. 네, 주제 표현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쉽게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다른 팀한테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 기록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정리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복사해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네. 브레인 라이팅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세요. 네. 참여자들은 주제가 적혀있는 브레인 라이팅 용지에 아이디어를 기입합니다. 아이디어를 적은 용지를 옆 사람에게 넘기고 건네받은 사람은 적혀있는 아이디어를 보며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다음 칸에 적습니다. 아이디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용지를 돌리며 반복합니다. 브레인 라이팅 용지가 꽉 찼는데요.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스캠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봅시다. 스캠퍼는 브레인스토밍을 고안한 오스본의 질문 리스트를 에이벌이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재구성해 만든 창의적인 사고 기법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7가지의 질문이 있죠. 네, 7가지가 있죠. 근데 이 7가지의 질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에 있는 핵심 단어를 보면 네.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럼 다른 무엇인가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과 결합시키면 여러 가지 목적들을 결합하면 아이디어들을 결합하면 그리고 목적을 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거를 할 수 있는가요? 이것을 없애면 네. 부품 수를 줄이면 위치를 바꾸면 없애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죠. 그렇군요. 스캠퍼로 결과를 점검하고 얻은 결과는 아이디어 기록지에 메모를 해서 팀원들과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내며 내용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인드 매핑을 해보도록 하죠. 그 가지가 뻗은 나무처럼 아이디어를 연관시키는 방법이죠? 네, 여기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단어로만 적을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그림도 그려가며 이미지화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이용한 마인드맵의 작성 규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인드맵 작성 규칙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한 마인드맵이네요. 이미지, 선, 단어, 종이, 중심 이미지, 색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눈 것도 좋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보니까 많은 카테고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 카테고리에서는 역시 많은 이미지와 입체 표현이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선은 연결과 굵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단어에서는 하나의 선 위에는 하나의 단어, 그리고 핵심어를 써야 되고, 종이에서는 수평 방향의 백지, 중심 이미지는 역시 주제 표현이 중요하고요. 색은 여러 가지 색의 다른 색을 쓰면 효과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인드맵은 주제와 키워드들이 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번에는 나의 꿈, 나의 회사라는 주제로 마인드맵을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주제를 종이 가운데 적는데요. 적을 때는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요소와 차별화될 수 있게 표현합니다. 핵심어나 이미지를 시작까지 부분에 적고 하위 개념을 추가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변수가 생각나면 적절한 주요 가지에 추가 가지를 덧붙입니다. 짠, 제가 해봤어요. 마인드맵 작성이 1차로 마무리된 것 같군요. 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를 연결해 가며 연속적인 연상작용을 전개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성한 마인드맵에 이미지와 색상을 적용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봅시다. 구체화요? 네, 주요 가지마다 색을 적용하고 주제와 키워드는 관련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작성된 마인드맵에 이미지를 더하니 아이디어가 더 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연상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표현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과정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며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인드맵에 색깔 이미지를 더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골라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이 핵심 키워드인지 눈에 더 잘 보이죠? 네, 쏙쏙 들어와요. 여기서 추출한 아이디어는 별도로 정리해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꽉 막힌 것처럼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던 한윤서 씨가 마인드맵을 그리고 거기에 색과 이미지를 더하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골라낼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상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발상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같은 주제라도 어떻게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잠재된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발상법에는 집단 토의식 아이디어 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이 있고요. 개인 사고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단 발상 기법인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정리하는 데 유용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화해 사고력과 창의력,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인 마인드 매핑, 7가지 질문에 있는 핵심 단어로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떠올려 아이디어가 정체되어 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스캠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자료 수집을 통한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주제에 대해 가능한 폭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린 사고로 진행한 자료 수집은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디자인의 시각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공해 주지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창조됩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메모를 하거나 스케치하기, 신문이나 잡지 읽기, 웹 검색하기 같은 활동 속에서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조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일러스트 스타일, 타이포그래피의 변화, 색의 활용, 판형의 종류, 후가공 기법, 재책 방식처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샘플들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단기간 내에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수집하고 언제나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디어 수집에는 먼저 책이나 잡지, 신문 같은 문헌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스크랩북을 이용해 스크랩을 한 다음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을 메모합니다. 웹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죠. 디자인 매거진이나 블로그, 디자인 포털을 통해 국내외 디자인 정보와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찾은 정보는 북마크 제목만 보아도 내용이 떠오르도록 이름을 바꾸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한 북마크는 다시 항목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출처와 날짜, 특징을 메모합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방송 시청,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관람, 강연 참가, 여행 같은 일상 속의 여러 활동에서도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스캐닝하고 촬영한 동영상은 항목별로 정리하여 스크랩 또는 컴퓨터에 보관합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 같은 문헌 자료를 어떻게 모아서 아이디어 구상에 활용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강사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혹시 무슨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부터 신문이나 잡지 같은 문헌 자료를 이용해 스크랩북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잡지, 디자인 서적을 준비해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미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와 같이 참고할 만한 자료는 복사를 하거나 자료를 오려내어 스케치북에 붙입니다. 이때 메모할 공간을 남겨둬야 하며 남은 공간에 출처와 날짜를 적고 자료의 특징도 서술해 놓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스크랩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에서 아이디어로 활용할 요소를 추출하면 되는데요. 추출한 아이디어는 단어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단어나 그림은 어디에다 적으면 되나요? 스크랩북에 메모할 공간을 남겨두었죠. 네. 그 자료 옆 공간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공간을 좀 남겨둬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헌 자료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니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수집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바이러스 감염에 꼭 주의하세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자료를 내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정보 사이트는 커뮤니케이션 아트, 디자인, 정글, 프린트 사이트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내외 디자인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보고 아이디어 구상에 영감을 주는 자료를 내려봤습니다. 자료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받은 자료는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아이디어 구상에 적합한 자료들은 출력하여 스크랩합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는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크랩북으로 만드니까 아이디어 스케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도 문헌 자료를 수집할 때와 마찬가지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수집한 자료에서 아이디어에 활용할 요소를 추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전개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강사님, 인터넷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컴퓨터 검색할 때 무슨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웹 검색 시 유용하게 활용할 페이지를 북마크로 정리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자료를 찾을 때마다 쉽게 접속할 수 있죠. 아, 북마크. 저도 눈여겨본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얼른 북마크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료든지 잘 모으고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오늘 설명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네. 클라이언트가 우리 회사 아이디어가 제일 좋다고 연락 왔어요. 나도 참고하게 윤서 씨 스크랩북 빌려줄 수 있어? 네, 빌려드릴게요.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창조됩니다. 다양하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조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자료 수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자료들은 짧은 시간에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수집하고 언제나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아이디어 수집에는 책이나 잡지, 신문 같은 문헌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모을 수 있고요. 수집한 자료는 스크랩북을 이용해서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을 메모합니다. 웹에서 수집한 자료 역시 항목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엔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출처와 날짜, 특징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의 여러 활동에서도 풍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실천하면서 멋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